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끊임없이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승인을 구걸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순간이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배웠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 없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내면의 권위를 잃었다. 정신이 분열되었다. 불안과 공허감이 당신을 지배한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승인을 위한 연기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면을 쓴다. 이것이 당신이 사는 방식인가? 침묵이 두려운가? 설명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의 진짜 힘을 모른다. 다음 몇 분 안에 나는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자기 정당화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가 되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준비되었는가? 1. 자신을 설명하려는 강박. 당신은 기억하는가? 그 첫 번째 순간을. 당신이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당신이 화났을 때 아버지가 눈을 굴리며 말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다. 당신의 감정이 틀렸다는 메시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당신이 느끼는 것이 정당하려면 다른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짓말.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어린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배운다. 부모의 사랑을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전략을 개발했다. 감정을 설명하는 전략을, 행동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존재 자체를 변명하는 전략을. 엄마, 나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빠, 나는 슬퍼요. 이유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변호사가 되었다. 자신의 변호사가. 하지만 여기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다.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이 유죄라고 믿기 시작했는가? 시간이 흘렀다. 당신은 자랐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전략은 성인이 된 당신과 함께 자랐다. 더 정교해졌다. 더 복잡해졌다. 더 설득력 있게 되었다. 직장에서 당신은 모든 결정을 설명한다. 집에서 당신은 모든 감정을 정당화한다. 친구들 앞에서 당신은 모든 선택의 이유를 댄다. 나는 이 일을 선택했어.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고 미래가 있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어. 왜냐하면 착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들이 좋아하고. 나는 이것을 샀어. 왜냐하면 필요했고 할인이었고 품질이 좋고. 당신은 멈춰본 적이 있는가? 왜 당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당신은 타인의 승인을 위한 연극을 하고 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에 달려있다. 당신의 진짜 욕망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진짜 꿈은 무엇인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은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기 배신이다. 매일 아침 당신은 거울을 본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승인할 만한 버전의 당신이다. 편집된 버전, 안전한 버전, 위협적이지 않은 버전.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가? 직장에서 회의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의견이 있다. 강한 의견이. 하지만 당신은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이것이 상사를 화나게 할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까? 그래서 당신은 의견을 부드럽게 만든다. 설명을 추가한다. 변명을 준비한다. 이것은 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당신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죽이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파트너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무언가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대신 당신은 설명한다. 나는 이것을 원해.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느껴.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협상하고 있다.
하지만 욕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욕망은 사실이다. 당신의 사실이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가? 당신은 어떤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 하지만 당신은 나는 상관없어. 너희가 정해라고 말한다. 당신은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다. 하지만 당신은 뭐든지 괜찮아라고 말한다. 당신은 자신을 지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독성 있는 믿음이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설명해야 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정당화해야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거짓말을 너무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설명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당화 없이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믿는다. 당신은 틀렸다.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존재를. 그리고 당신의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들은 당신을 작게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당신의 힘을 가져가려고 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 힘을 주고 있다. 매번 당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판단할 권한을 준다. 당신은 그들을 법관으로 만든다. 당신을 피고로 만든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법관은 오직 하나뿐이어야 한다. 당신이다. 당신이 화가 났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슬프다면 그것이 진실이다. 설명은 필요 없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권리다. 정당화는 요구되지 않는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의 감정이 증명이 필요한 가설이라고 생각했는가?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진실을 그대로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데 보내는 모든 순간은 진짜 삶을 사는 데서 빼앗긴 순간이다. 이 자기 정당화의 심리적 결과. 당신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는 진짜 당신이 있다. 원시적이고 직관적이고 진실한 당신. 다른 쪽에는 사회가 만든 당신이 있다. 예의 바르고 설명 잘하고 승인받는 당신. 그들은 매일 싸운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당신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진짜 당신은 말한다. 나는 이것을 원해. 가짜 당신은 답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것이 분열이다. 칼 융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았다. 자아가 둘로 나뉘는 순간을.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자아, 다른 하나는 타인의 승인을 위한 자아. 당신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둘이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적이다. 이 내적 분열의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인가? 불안이다. 만성적인,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당신은 의사에게 간다. 의사는 말한다. 스트레스입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하지만 휴식을 취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안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의 근원은 당신 안에 있다. 분열된 자아에 있다. 진짜 당신은 소리친다. 나는 이 직업이 싫어. 가짜 당신은 반박한다. 하지만 안정적이야.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해. 진짜 당신은 말한다. 나는 이 관계에서 불행해. 가짜 당신은 답한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떡해? 이 갈등은 당신의 신경계를 파괴한다. 밤에 잠들기 어려운가? 이유가 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두 사람의 삶을 동시에 살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가? 이유가 있다. 당신의 영혼이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하루는 진짜 당신의 하루가 아니라 가짜 당신의 하루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가? 두 번째 증상은 공허함이다. 존재의 공허함.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좋은 직장, 좋은 관계, 좋은 집. 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진짜 당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가짜 당신의 선택이다. 승인받기 위한 선택이다. 당신의 직장은 당신의 열정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안전에 대한 필요를 반영한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사랑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관찰자가 되었다. 참여자가 아니라.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보고 있다. 하지만 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 증상은 자존감의 붕괴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승인에서 나온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당신은 자기 승인을 포기했다. 당신은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에 자존감의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들이 당신을 승인하면 당신은 좋다고 느낀다.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면 당신은 나쁘다고 느낀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기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다. 이것은 정신적 노예 상태다. 당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중독자처럼 당신은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승인이면 충분했다. 엄마나 아빠의 승인. 하지만 이제 당신은 모든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 상사, 동료, 친구,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의 승인까지. 당신은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의 의견보다 중요해졌는가? 네 번째 증상은 정체성의 혼란이다. 진짜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모른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가짜 당신을 연기해 왔기 때문에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흐려졌다. 당신은 거울을 본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것은 진짜 당신인가? 아니면 연기하는 당신인가? 당신은 자신의 취향을 모른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음악, 영화가 정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을 모른다. 당신이 믿는 것들이 정말 당신의 믿음인가? 아니면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한 믿음인가? 당신은 자신의 꿈을 모른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정말 당신의 꿈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꾸는 꿈인가? 이것이 정체성의 위기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다. 당신은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두려워한다. 진짜 당신을 만나는 것이 무섭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짜 당신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가짜 당신을 연기한다. 안전한 가면을 쓴다. 하지만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얼굴이 가면의 모양으로 변한다. 당신은 언제부터 자신이 두려워졌는가? 이 모든 증상들의 뿌리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를 잃었다.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은 타인을 신뢰한다. 그들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당신의 삶을 당신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자기 배신의 극치다.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 가장 순수한 직감, 가장 진실한 감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신적 자살이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다. 진짜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진짜 당신이 가짜 당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증거. 그 목소리를 들어라. 그 작은 조용한 목소리를.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다. 그것이 진짜 당신이다. 3. 내면 권위의 구축.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 조용한 혁명. 폭력적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혁명. 당신이 타인의 승인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내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혁명. 이것이 내면 권위의 탄생이다. 내면 권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경험을 정당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감정, 당신의 선택, 당신의 존재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하지만 조심하라.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이다.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하지만 내면 권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린다. 차이를 알겠는가? 오만한 사람은 나는 항상 옳다라고 말한다. 내면 권위를 가진 사람은 나는 내 삶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말한다. 이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을 정당화하는지 인식하는 것. 하루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는지 세어보라. 미안, 늦었어. 교통이 막혀서. 이 드레스 어때? 너무 화려하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잠을 잘 못 잤거든. 당신은 놀랄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자기 정당화에 쓰고 있는지. 이 에너지를 회수하라. 두 번째 단계는 실험이다. 하루에 한 번 설명 없이 말하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늦었어. 이 드레스가 좋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끝. 설명 없음, 정당화 없음, 변명 없음.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마치 옷 없이 나체로 걷는 것 같은 느낌. 모든 사람이 당신을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 당신이 무례하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 이것은 정상이다. 이것은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의 불편함은 당신이 오랫동안 착용했던 정신적 갑옷을 벗고 있다는 증거다. 그 갑옷은 당신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당신을 제한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침묵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할 때 침묵하라. 그들이 왜? 라고 물을 때 대답하지 마라. 이것은 쉽지 않다. 당신의 모든 본능이 설명하라고 외칠 것이다. 당신의 오랜 습관이 정당화하라고 재촉할 것이다. 하지만 저항하라.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힘을 발견할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힘, 증명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힘.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더 강하게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당신이 굴복하면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당신이 견디면 새로운 현실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더 조심스럽게, 더 존중하며.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는 선택의 주권이다. 당신의 모든 선택에 대해 당신만이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하지만 동시에 당신만이 그 선택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다는 것도 받아들이라. 다른 사람들은 조언할 수 있다.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의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자유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변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시켜서, 사회가 기대해서, 친구들이 그러라고 해서 같은 변명들. 이제 당신의 선택은 순전히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해방적인 자유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직업, 당신의 관계,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이 당신의 진정한 욕망을 반영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정적 주권이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다른 누구도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누군가 당신에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답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일이야.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 민감해라고 말하면 당신은 답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가 판단해. 누군가 당신에게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답할 수 있다. 나에게는 중요해. 당신의 감정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실이다. 당신의 사실이다. 여섯 번째 단계는 경계의 설정이다. 내면 권위를 가진 사람은 명확한 경계를 가진다. 그들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을 거야. 이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들은 선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시험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진지한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단계는 내적 대화의 변화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신과 다르게 이야기해야 한다.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권위의 목소리로 바꿔야 한다. 나는 바보야가 아니라 나는 실수했지만 배우고 있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거야. 당신의 내적 대화는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그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이 모든 단계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승인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승인보다
당신의 승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4. 침묵의 변혁적 힘. 침묵. 이 단순한 단어가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가? 좋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침묵의 진정한 힘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부재라고 생각한다. 말이 없음, 소음이 없음, 공허함. 그들은 틀렸다. 진정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존재다. 그것은 부재가 아니라 완전한 현존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완전함이다. 지금 당신에게 질문하겠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침묵을 경험한 것이 언제인가?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려는 충동 없이 그저 존재했던 순간이 아마도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말로 자신을 방어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것이 바뀐다. 침묵의 첫 번째 힘은 에너지의 보존이다. 당신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말하는데 사용하는지 알고 있는가?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설득하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당신의 생명력에서 나온다. 매번 당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준다. 당신은 그들을 심판관으로 만들고 자신을 피고로 만든다. 하지만 침묵할 때는 다르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남아있다. 당신의 힘이 분산되지 않는다. 당신은 온전하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낀다. 당신 주변의 에너지장이 바뀐다. 더 강하고 더 집중되고 더 자기 확신에 찬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권위로 인식한다. 침묵의 두 번째 힘은 통제의 역전이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제했다. 그들이 질문하면 당신이 답했다. 그들이 설명을 요구하면 당신이 제공했다. 그들이 당신을 판단하면 당신이 방어했다. 이 게임에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이다. 하지만 침묵할 때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 갑자기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구하게 된다. 그들이 당신의 승인을 원하게 된다. 권력이 당신에게로 돌아온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다. 에너지는 항상 더 집중된 곳에서 덜 집중된 곳으로 흐른다. 침묵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흩뜨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침묵의 세 번째 힘은 관계의 필터링이다. 침묵할 때 당신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첫 번째는 당신의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들이 당신의 진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강하게 설명을 요구한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한다. 그들은 당신을 조작하려고 한다. 이들이 당신의 에너지 흡혈귀들이다. 침묵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준다. 당신은 더 이상 추측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누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고통이다. 진실한 관계를 위한 고통이다. 침묵의 네 번째 힘은 직감과의 재연결이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할 때 당신은 머릿속에서만 산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설명한다. 하지만 침묵할 때 당신은 몸으로 내려온다. 느끼고 감지하고 직관한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다. 당신의 직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안다. 그것은 누가 진실하고 누가 거짓인지 안다. 어떤 길이 옳고 어떤 길이 그른지 안다. 무엇이 당신에게 좋고 무엇이 해로운지 안다. 하지만 직감은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다. 말의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다. 침묵할 때 당신은 내면의 나침반을 되찾는다. 침묵의 다섯 번째 힘은 신비로움의 창조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보다 신비로운 사람에게 더 끌린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당신은 예측 가능해진다. 지루해진다.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침묵할 때 당신은 신비로워진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해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한다. 신비로움은 자성과 같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침묵의 여섯 번째 힘은
존재의 깊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인다. 그들의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깊이가 있어 보인다. 마치 빙산처럼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느낌을 준다.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들은 그런 사람에게서 지혜를 찾는다. 침묵의 일곱 번째 힘은 평화의 발산이다. 침묵하는 사람은 평화로워 보인다. 그들은 증명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자신과 화해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평화는 전염성이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 평화를 느끼고 싶어 한다. 그들은 당신 주변에 있고 싶어 한다. 하지만 조심하라. 침묵은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이다. 침묵을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말하기다. 진정한 침묵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침묵은 자기 존중에서 나온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침묵은 자기 신뢰에서 나온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침묵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당신의 모든 조건화가 반대할 것이다. 당신의 두려움이 소리칠 것이다. 당신의 불안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연습하라. 매일 조금씩 작은 순간들부터 시작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왜? 라고 물을 때 때로는 대답하지 마라. 그저 미소 짓고 침묵하라. 누군가 당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때 때로는 그냥이라고 말하라. 누군가 당신의 감정에 대해 정당화를 요구할 때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시간이 지나면 침묵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할 것이다. 5.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관계가 흔들린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관계는 당신이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그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그들에게 정당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갑자기 당신이 이것을 멈춘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당황한다. 처음에는 그들이 더 강하게 시도할 것이다.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더 강한 압력을 가할 것이다. 당신을 이전의 패턴으로 되돌리려고 할 것이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이야? 나한테 화났어? 이때가 중요한 순간이다. 당신이 굴복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당신이 견디면 새로운 역학이 시작된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의존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우월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을 심판관의 자리에 앉혔다. 그들은 당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권력을 즐겼다. 당신이 이 권력을 회수하면 그들은 더 이상 관계에서 얻을 것이 없다. 그들은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서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너 변했어. 너 이기적이야. 너 냉정해졌어. 이것은 아프다. 특히 그들이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하지만 여기서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진짜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설명하는 당신, 정당화하는 당신,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당신을 사랑했다. 진짜 당신이 나타나자 그들은 떠났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평등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위계 질서를 원한다. 그들이 위에, 당신이 아래. 당신이 이 게임을 그만두면 그들도 게임을 그만둔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이들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왜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걱정한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어? 이들과의 관계는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당신은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안심시킬 수는 있다. 나는 괜찮아. 우리 관계에는 문제가 없어. 나는 단지 달라지고 있어.
그들에게 새로운 당신을 알아갈 기회를 줘라. 그들이 당신의 침묵을 거부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라. 일부는 적응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당신을 받아들이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일부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예전의 당신을 그리워하고 계속해서 당신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더 자신감 있고 더 진정성 있고 더 평화로워졌다는 것을 본다. 그들은 당신에게 끌린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그 무언가를 원한다. 너에게서 뭔가 다른 느낌이 나. 너 요즘 정말 달라 보여. 너의 그 평온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들이 당신의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정한 당신에게 끌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조심하라.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달라고 할 것이다. 설명하지 마라. 당신의 변화를 상품화하지 마라. 그냥 존재하라. 진정한 변화는 설명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로 전달된다. 네 번째 그룹이 있다. 가장 중요한 그룹이다. 당신 자신과의 관계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자신에게도 설명하는 것을 멈춘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왜 이렇게 느끼는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고 묻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덜 절실하게 필요해진다. 그것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완전하다는 것을 안다. 이 자기 충족감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사랑받게 만든다. 왜냐하면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를 느낀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그들을 거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중립적이다. 평화롭다. 선택적이다. 이것이 진정한 매력이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쉽지만은 않다. 관계의 역학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다. 당신은 외로울 수도 있다. 특히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떠나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적응하고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과도기에 이 외로움을 견뎌라. 그것은 일시적이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걸린다. 표면적인 관계는 즉석에서 만들어지지만 깊은 관계는 천천히 자란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기 시작하면 당신은 깊은 관계만을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관계는 설명과 정당화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줘라.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하지 마라.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변화를 의심하지 마라. 당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6. 일상 속의 온전함과 일관성.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가?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르다. 책을 읽고 영감을 받는 것과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변화는 큰 순간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선택들의 누적에서 일어난다. 매일의 작은 결정들에서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꾼다. 통합된 사람은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방향성을 먼저 확인한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과 연결된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책임이다. 당신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옷을 선택하는 순간을 생각해보라. 통합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황에 맞는 옷, 다른 사람들이 승인할 옷을 선택한다. 통합된 사람은 이것이 나를 잘 표현하는가?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옷을 선택한다. 이것은 무례하거나 부적절하게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적절하게 옷을 입는다는 뜻이다.
차이를 알겠는가? 하나는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에 기반한 선택이다. 직장에서의 순간들을 생각해보라. 회의에서 당신은 의견이 있다. 통합되지 않은 당신이라면 이것이 상사를 화나게 할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할 것이다. 통합된 당신이라면 이것이 진실한가? 이것이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답이 예라면 당신은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침묵한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진정성이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당신에게 어제 왜 그렇게 조용했어? 라고 묻는다고 상상해보라. 통합되지 않은 당신이라면 장황한 설명을 할 것이다. 아, 그냥 피곤했어.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 그리고 집에서 일이 있어서. 통합된 당신이라면 간단히 말할 것이다. 그냥 조용한 기분이었어. 끝. 설명 없음. 정당화 없음.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상대방도, 당신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보라. 가족이나 파트너가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다. 통합되지 않은 당신이라면 하루 종일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특히 당신을 정당화해야 하는 부분들을. 통합된 당신이라면 진실하게 답할 것이다. 좋았어, 또는 힘들었어, 또는 평범했어. 그리고 만약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둔다. 당신은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저녁에 친구가 전화를 걸어 오늘 왜 연락이 없었어? 라고 묻는다고 해보자. 통합되지 않은 당신이라면 변명을 할 것이다. 미안, 너무 바빴어. 회의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통합된 당신이라면 진실을 말할 것이다.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 또는 바빴어. 또는 깜빡했어.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야 할 필요도 없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은 하루를 되돌아본다. 통합되지 않은 당신이라면 후회와 걱정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그때 저렇게 말했어야 했나? 그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통합된 당신이라면 평화로울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진실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진실했다. 이것이 일관성이다. 당신이 누구인지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직장에서의 당신, 집에서의 당신, 친구들과 함께할 때의 당신이 모두 같은 사람이다.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 이것이 온전함이다. 당신이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지 않다. 당신이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다니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실수할 것이다. 때로는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다. 때로는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괜찮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다. 중요한 것은 자각이다. 당신이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다시 선택하는 것. 매번 당신이 이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진다. 당신의 내면 권위가 더 견고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당신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다. 그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가면을 쓰고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포기한다. 안전과 승인을 위해.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그 권리를 되찾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선물이다. 세상에 주는 선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로에 서 있다. 왼쪽에는 익숙한 길이 있다.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승인을 구걸하는 길.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 하지만 그 끝에는 후회만이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에는 알려지지 않은 길이 있다. 침묵하고 존재하고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길.
두렵고 불확실한 길.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진짜 삶이 흘러가고 있다. 당신이 설명하는 데 보내는 모든 추억, 모든 분, 모든 시간이 되돌릴 수 없는 당신의 생명력이다. 당신은 몇 살인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걸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며, 계속해서 가짜 당신으로 연기하며, 아니면 마침내 진짜 당신으로 살며. 결정하라. 하지만 기억하라.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 그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결정이다. 당신이 오늘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똑같은 고통을 겪으며 똑같은 후회를 안고.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인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승인을 구걸하는 사람을, 아니면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사람을.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두려움의 유산을, 아니면 용기의 유산을. 변화는 내일 시작되지 않는다. 내년에 시작되지 않는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시작되지 않는다.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당신이 하는 첫 번째 행동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할 때 당신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에서,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첫 번째 순간에서, 그때가 당신의 순간이다. 당신은 예전 패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당신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하지만 당신의 세상, 당신의 현실, 당신의 경험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인가? 설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사람인가? 정당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선택하는 사람인가? 승인을 구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답은 당신 안에 있다. 항상 있어 왔다. 그 목소리를 들어라. 그 작은, 조용한,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를. 그것이 진짜 당신이다. 그것이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혜다. 그 목소리를 신뢰하라. 그 목소리를 따르라. 그 목소리가 되어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